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오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무언가에 쫓기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 강남에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온 한 남성의 깨달음입니다. 그가 50대가 되어서야 알게 된 인생의 진실,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지에 대한 뼈아픈 고백?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민수 씨, 가명입니다만 그는 올해 53세입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해온 부장님이죠. 언뜻 보기에는 성공한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파트 한 채, 자녀 둘, 안정적인 직장.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겨울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정리해고 위기 속에서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 하얀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의 20대는 취업 준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리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어학원에 다녔고, 면접을 위해 정장을 맞춰 입고 거울 앞에서 모의 면접을 수없이 반복했죠.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30대에 들어서자 결혼과 함께 새로운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내는 강남 아파트를 원했고 그는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자 더 큰 집이 필요했고 둘째가 태어나자 교육비 걱정이 시작되었죠.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면 돼.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대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승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같은 기수로 입사한 동기들과 비교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연말 인사발령 시즌만 되면 밤잠을 설치곤 했죠.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사교육비는 늘어만 갔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고 학창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상사와 동료들의 평가에 매달렸고 결혼 후에는 처가와 친정 눈치를 보며 살았죠.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도 동네 마트 사장님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을까? 그의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막막함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살면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었고요. 남들만큼이라. 그는 그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남들만큼. 도대체 그 남들이라는 게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퇴원 후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벽 6시에 울리던 알람을 7시로 늦춘 것이었습니다. 단 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주는 여유로움은 상상 이상이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업무 메일을 체크했지만
이제는 창밖 풍경을 보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구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일에 완벽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적당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80점짜리 일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해 밤을 새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주변 동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김 부장님,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요? 뭔가 여유로워 보이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골프 모임 대신 가족과 함께 동네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점차 아빠가 달라진 모습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요즘 되게 편해 보여요.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해 보여? 네, 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여유로워 보여요.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느낄 만큼 자신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진도, 아이들 성적도, 집값도, 주식도 모든 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었구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어릴 때부터 1등해야 한다고 배우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다짐하며 대기업에 취업해야 성공이라고 여기죠. 결혼하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김민수 씨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잘 사는 건 남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느 날 그는 20대 신입사원 시절 함께 일했던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10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제주도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끔 통장 잔고 보면 한숨 나오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는데.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삽니다. 2023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직장인의 78%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4%가 남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했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집단적 강박 같은 것이죠. 하지만 김민수 씨처럼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80점짜리 인생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둘째, 남과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집이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내가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셋째, 진짜 중요한 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저녁 한 끼,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밤에 편안히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김민수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20, 30대에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40대에는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고요. 하지만 50대가 되어 깨달은 건
잘 살려면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변화를 지켜본 아내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 성적에 목을 매고 다른 집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엄마도 달라지셨어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많이 웃으세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 전체가 변하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요즘 김민수 씨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세면을 하고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천천히 맛보며 먹습니다. 출근길에는 스마트폰 대신 창밖 풍경을 보며 하루를 설계하죠. 회사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고 후배들도 이전보다 편하게 다가옵니다. 퇴근길에는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거나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집에 도착하면 가족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아이들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아내의 고민도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가족이 모두 무사한 것,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 것. 이런 삶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씨에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는 가끔 예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았던 그 시절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실감합니다. 물론 여전히 현실적인 고민들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있고 아이들 미래도 걱정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들이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 것이죠. 인생은 대충 살아도 괜찮다는 그의 말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충이라는 건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80점짜리 삶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지혜인 것이죠. 김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까지 남의 시선에 맞춰,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인생의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더 많은 성취일까요? 더 큰 집일까요? 더 높은 지위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안일까요? 김민수 씨는 53세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쫓기듯 사는 삶에서 벗어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말이죠.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바꿀 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김민수 씨처럼 평안하고 감사한 날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